건강하게 문을 열겠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한양천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한양천 입주민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SNS 영상 요즘 많이 보시죠? 네. 제가 요즘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영상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을 만드시는 분이 70대 어르시네요. 보기에는 형님 같은데 너무 유쾌하고 재치도 넘치고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은 야, 이게 노년의 삶이 옛날과는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노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전만 해도 70대, 80대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노년은 쉬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인생 2막이 된 거죠. 이렇게 노년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활동력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활동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몸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혈당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빠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이 관절과 근육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순간부터 이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해요. 결국 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어떻게 젊고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양천을 찾아주신 골골 주민도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삶을 정말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데 마음과 달리 몸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골골 주민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분이 골골 주민이신가 봐요.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걸까요? 게시판에 뭔가를 이렇게 딱 붙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파트 통장이거든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주민센터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통장님이시군요. 이게 일일이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아, 통장입니다. 네. 이번 전입신고 하신 분 있죠? 네,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네. 아유,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추운데 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골골 주민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활동량이면 하루에 걷는 양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역시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골골 주민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릎을 만지시는 걸 보니 통증이 상당해 보입니다. 지금 표정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꽤 오랫동안 이렇게 참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계단 내려올 때 제일 아파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망치를 두들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네, 드디어 골골 주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지금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많이 좀 피곤하신가 봐요. 잠깐만요. 근데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시네요. 보니까. 저게 뭘까요? 찜질팩이에요. 무릎이 이렇게 이제 나갔다 오고 그러면 많이 힘드니까 혈액순환 되라고 이제 그럴 때 좀 해줘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안마를 이제 풀어줄 때 쓰는 거고 또 이거는 이제 이거는 다리를 주물러줘요. 얘는 또 여기는 또 이제 저주파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제 무릎에다가 해주면 좀 시원해요. 병원에 매일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 그냥. 와, 마사지기가 진짜 정말 많은데요? 이 정도 많이 쌓아두신 거 보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골골 주민이 바지를 걷으셨는데 아이고. 한눈에 봐도 무릎 상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러게요. 무릎이 빨갛게 많이 부어 있어요. 나갔다 오고 그러면 얘가 조금 이제 얘도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어오르니까 이렇게 불구스름해지는 것 같아. 염증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무릎을 계속 주무르고 있는데 이 단순 피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행동이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 2기면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아프셨을까요? 한 30대부터 약간 좀 너무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아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무릎이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걷는 거를 좀 아무래도 덜 하게 되고 운동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이 한 13kg 정도가 더 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나가다 보니까 이 다리도 더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중이 늘면 관절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골골 주민이 찜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거라도 이렇게 좀 찜질을 해주면 조금 약간 시원한 감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만 이제 이렇게 시원하지 또 이거 이제 끝나고 내려놓으면 또 아프죠. 아픈 건. 그래 이제 또 반복이 계속 되는 거죠. 찜질은 일시적일 뿐 붓기가 있을 때는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무릎 관절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받아보셨는데요. 결과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실게요. 네. 네. 지금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오른쪽에 바깥쪽은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 바깥쪽처럼 근데 네. 지금 안쪽은 이렇게 연골이 좀 닳아서 뼈끼리 붙어 되는 퇴행성 관절염 한 3기 정도로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서 워맥 검사를 해보셨는데 네. 64점이면 통증 점수가 심하다. 이 상태라는 거는 여기에 염증이 좀 심하게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전에보다 조금 더 안 좋아졌는 것 같으네요. 네, 어차피 네.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시작을 하면은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진행하게 되는 게 자연적인 경과이기 때문에 네. 더 이제 나빠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고 좀 아껴주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퇴행성 관절염 지금 2기에서 이 3기로 더 진행됐네요. 하루빨리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촌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골골 주민 민순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표정만 보면은 1도 안 아픈 사람 같이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영상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무릎이 네. 많이 좀 붓고 아프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아파요. 아프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무릎이 아프기 전에는 막 날아다녔죠. 아,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네. 뭐 탁구, 뭐 스키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다가 이제 그때 젊어서는 예.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지금은 무릎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도 힘드니까 아예 이제 뭐 통증이 심할 날에는 솔직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렇죠. 네네. 선생님이 3기면 어느 정도인가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3mm 두께의 이 아주 얇은 연골이 닳아서 이 뼈끼리 맞닿아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장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들거든요. 이것이 뼈돌기, 골극이라고 합니다. 이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크게 이 4단계로 나뉘는데 엑스레이에서 이런 골극이 보이지 않을 때는 1기, 골극이 나타난 것을 2기, 관절면의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3기, 이 4기에는 전체적인 관절면에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거의 붙다시피 한 상태죠. 와, 그러니까 지금 4기 직전까지 간 3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통증이 좀 심하다 보면은 무릎 통증 없애는 좋다는 거는 막 사서 모으게 되잖아요. 아까 영상 잠깐 봤는데 네. 집이 거의 뭐 물리치료실 수준으로 좋은 건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네. 아파트 통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걷는 일이 좀 많아요. 그쵸. 예. 그런 날에는 그냥 좀 무릎이 막 쑤시고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열도 나고 아파요, 많이. 그래서 이것저것 좀 사면 좀 나을까 싶어갖고 네. 사용을 해보는데 그때뿐이에요. 그 통증이 막 제일 심할 때는 어느 정도로 아파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음. 심할 때는 일어서다가도 그냥 팍 주저앉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무릎이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예, 그럴 때는 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밤에 일어나서 진통제라도 좀 먹고 네. 그러고 또 그냥 잠을 잘 수 있고 그래서 무릎에 물 빼는 주사도 받아보기도 하고 연골 주사도 또 여러 번 맞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좀 괜찮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냥 통증이 심해지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데 이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뻣뻣하거나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의 변형까지 불러오거든요. 실제로 우리 고눌골 주민처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을 점수로 보면 10점 만점에 무려 9.1점으로 치통이나 출산할 때 느끼는 산통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막 말씀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막 무릎을 만지고 계신 게 지금도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네, 조금씩.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 뼈와 뼈가 맞닿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뼈 사이에는 이 3mm 두께의 아주 얇은 연골이 감싸고 있어요. 이 연골은 마찰을 줄여서 관절과 관절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이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외부 충격이나 노화로 인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노화로 인해서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진액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빈자리에 담음이라고 하는 염증이나 노폐물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또 동의보감에는 골골 주민의 상태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담음의 증상을 팔다리가 두루 아프고 오래되면 관절이 어긋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염증 질환입니다.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온몸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체내에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관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관 질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하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관절염 환자의 약 70% 정도가 인지장애와 같은 뇌 손상을 함께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한양천 주치의분들이 여러 가지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니까 표정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시는데 겁나요. 네. 그렇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니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절 건강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골골 주민의 일상을 보면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네, 다음날 골골 주민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통장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골골 주민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관절염이 있으면 이 계단 내려오기는 무릎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엘리베이터가요, 이제 홀수층, 짝수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음대로 한 층 정도는 이렇게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일도 일이지만 이제는 무릎 건강을 먼저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지 않나 싶네요. 골골 주민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휴, 집에 와도 일이 끝도 없네. 아이고, 집에 오자마자 또 집안일을 하시네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자세가 좀 이상한데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안 아픈 쪽을 좀 기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자세 바꾸다 이제 그렇게 하죠. 편한 자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이쪽이 아프니까 다리에 이제 중심이 조금 덜 가니까 이렇게 기대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짝다리를 짚는 건 관절에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보통 통증 때문에 저렇게 짝다리를 많이 짚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무릎에 더 부담이 됩니다. 골골 주민 이제 뭘 하려는 걸까요? 집안 청소를 하시려나 본데요, 보니까. 근데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저런 자세로 청소를 하실 수밖에 없나 봐요.
아유 무릎이 이렇게 아프니까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서서 닦아도 되는데 그렇게만 하니까 이 잔먼지가 구석구석에가 좀 안 닦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래도 좀 해야지 예, 좀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 부지런하고 깔끔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뭐 식사를 하시는 건가 싶은데, 아이고, 야. 아이고, 무슨 약이 저렇게 많을까요? 이제 무릎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정형외과에서 이제 약을 갖다 먹다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위가 또 이제 그러니까 타다 놓고 이렇게 또 안 먹고 있는 것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이 많아졌네요. 아이고, 근데 이렇게 약을 제대로 안 드시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관절 손상도 빨라지게 되고 염증이나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또 점심시간이 됐네요. 골골 주민분 점심 메뉴가 뭘까요? 오, 닭볶음탕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생선이나 이제 고기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단백질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관절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냥 가끔씩 이렇게 해 먹어요. 심지어 지금 고춧가루를 더 넣으시는 건가요? 제가 원래 좀 짜고 매운 거를 좋아해요. 고기도 또 냄새도 이렇게 좀 간을 진하게 해야지 고기 냄새도 덜 나고. 짜고 매운 음식은 몸의 염증과 독이 늘려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오셨나요? 아이고 추운데 오늘하고 고생했어. 추워 언니 너무 춥다 너무 춥다. 무슨 냄새야? 고기 같이 먹으려고 닭도리탕 했지. 자 먹자. 식기 전에 얼른 먹자. 근데 너무 빨간 거 아니야? 김치도 빨갛고 깻잎은 또 왜 이렇게 빨개? 얘도 빨갛고. 괜찮아. 나 여태껏 이렇게 먹고 살아왔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지속되면 무릎 통증이 계속될 수 있어요. 맛만 좋고 먹으래. 밥 빼고는 다 빨간색이네요. 진짜 너무 잘 드시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막 다슬기 잡으러 갔지, 밤 주스러 갔지, 봄에 뭐 나물 뜯으러 가고 언제부턴가 이제 가면 힘들다, 뭐 잘 못 걷겠다 그래서 올해는 못 나갔어요. 안타깝죠. 다리도 아프고 맨날 쩔룩거리면서 자기 일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쉬면서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런 식습관이 관절에 부담을 주면서 관절 건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맛있다. 짭짤하니 이래야지 맛있지. 맛있게 드셔. 네, 이렇게 골골주민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짭짤하라니, 갑자기 막 짭짤한 거 먹고 싶어지는데, 근데 무릎이 아프신데 저게 계단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더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힘들고 또 아프고 그렇죠. 그래도 또 일은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좀 해서 그냥 걸어 다녀요. 자,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관절에는 독이 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계단은 평지보다 무릎에 3배에서 5배 이상의 하중이 걸리거든요. 특히 이렇게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면 연골 마모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데 특히 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통증이 있다 보니까 설거지할 때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짝다리를 짚으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짝다리 짚는 습관도 꼭 고치셔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짝다리를 짚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체중이 실리면 압력이 집중되면서 연골이 빨리 닳고요. 골반이 틀어져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기혈순환이 막히고 염증 부위가 더 자극되는 그런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통증이 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고쳐야 할 자세가 바로 무릎을 습관적으로 자꾸 구부리는 그 자세거든요. 무릎을 단순히 굽히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골골 주민님처럼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등 이런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통증과 손상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꼭 고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관절과 식습관이 무슨 상관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짜고 매운 음식은 체내의 염증을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관절 주변 부종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염증은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활하는 습관이 관절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주치의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느끼는 게 있으세요? 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게 생긴 이제 습관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쉽게 이제 고쳐지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사실 마음처럼 잘 안 바뀌거든요. 예. 네. 그래도 바꿔야 합니다. 음. 무엇보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연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염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게 없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긴 이후에는 이 두께 3mm밖에 안 되는 연골의 부피가 매년 5%씩 감소해서 이 10년이 지나면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하거든요.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될까요? 이때 염증 완화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이요? 3mm밖에 안 되는 연골 부위가 줄어든다는 건 연골의 핵심 성분인 이 콘드로이친도 함께 줄어든다는 겁니다. 무릎의 관절은 연골과 활액을 분배하는 얇은 막인 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 중 하나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이 수분을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연골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품고 있어야 충격을 흡수하고 뼈끼리 부딪히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은 활액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활액은 관절이 움직일 때 마찰을 줄여주고요. 혈관이 없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콘드로이친이 늘 우리 몸에 풍부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40대에 들어서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거의 바닥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활액의 기능도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염증과 부산물이 많아지면서 활액이 끈적해지고 탁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오염된 활액은 연골에 잘 흡수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연골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연골은 더 빨리 닳게 되고 관절염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콘드로이친이 충분할 때와 부족할 때 무릎 관절 속 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를 직접 보시죠. 스펀지를 콘드로이친이 풍부한 연골, 두부를 콘드로이친이 부족한 연골, 그리고 이 파란색 액체를 활액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콘드로이친이 풍부할 때입니다. 혈관이 없는 연골에 압력을 가했더니 활액이 움직이면서 연골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죠. 자, 또 반대로 압력이 줄어들면 주변의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서 연골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압력을 줘봤더니 어때요? 그냥 다 으스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연골에 탄성이 없으니까 활액이 전혀 흡수되지 못하죠. 그러면 연골에 영양분 공급도 안 되고 노폐물도 배출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골의 탄성과 복원을 담당하는 콘드로이친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골골주민은 현재 지금 퇴행성 관절염 3기잖아요. 앞으로 뭐 콘드로이친을 좀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이 콘드로이친을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해서 보충해주면 연골의 영양 공급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드로이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정말 이렇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콘드로이친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따라서 기능과 성분이 달라지거든요. 일반적으로 포유류와 어류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뼈가 약해지면 흔히 사골을 고아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소의 연골에서 추출하는 소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사람의 연골과 구조가 비슷해서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흡수가 더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류 콘드로이친에 비해서 체내 흡수율이 약 3.6배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특히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은 단 2%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원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1kg의 콘드로이친을 얻기 위해서는 소 연골이 45kg이나 필요하다고 하니 그만큼 귀한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불회가 없는 상어는 평생 헤엄을 치기 위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150년 이상이나 장수하는 철갑상어는 체중의 약 10%가 연골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추천하는 보양식 중 하나인데요. 본초 강목에 의하면 철갑상어는 원기회복, 혈액순환, 뼈, 근육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철갑상어와 사람이 아주 비슷하게 닮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이건 연골 속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바로 철갑상어 콘드로이친과 건강한 사람의 연골 속 아미노산 구성이 유사했다고 합니다. 또 분자의 크기가 작아서 체내 이용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상어 콘드로이친의 경우에는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콘드로이친은 좀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데 소, 상어, 철갑상어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오늘 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골골 주민을 좀 팔팔한 주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실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볼 시간인데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의 팔팔 주민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 볼링공을 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 볼링 치는 모습에도 프로의 향기가 느껴지는데요. 드라이브! 이야. 안녕하세요. 관절 통증 스트라이크. 건강을 되찾은 팔팔주민 김정욱입니다. 팔팔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팔팔주민 김정욱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을 짧게 봤는데, 이 볼링 실력이, 이게 뭐 예사롭지가 않으시던데요. 뭐 관절염이 옛날에 있었던 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럼요. 지금이야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지만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아파가지고 좋아하던 운동도 못했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데 뭐 얼마나 아프셨길래 예전에는 운동까지 못 하실 정도로 힘드셨을까요? 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말이 안 되게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예. 네, 무릎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내가 확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아이고, 들어서 예. 그때부터 관절 건강을 챙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트라이크! 네. 완전 회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뭐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그럼요. 관절 건강을 네. 되찾고 나니까 세상이 진짜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해낸 비결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팔팔 주민 지금의 볼링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맞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볼링 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볼링을 자주 치러 오시나 봐요. 퍼펙트 한번 갑니다. 퍼펙트를 말씀하셨다는 거는 실력이 대단하다는 얘긴데. 자세부터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오, 좋다. 와, 스트라이크네요. 진짜 실력이 뭐 수준급이네요. 나 아직 안 죽었네. 그래, 너 아직도 선수를 되겠다, 야. 선수라고요? 선수? 옛날에 그래도 지역 대표 선수들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치는데, 그때는 막 일주일에 5, 6번? 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신나잖아요. 그게 재밌잖아요. 역시 88주민 덕분이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에너지부터가 남다르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치겠어 이제. 왜, 무릎 아파? 아 그래. 아니, 뭐 얼마 해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나이 먹으니까 야 이거 안 쑤신 데가 없어. 무릎도 쑤시지 어깨도 쑤시지 다 쑤셔갖고. 나 옛날에 그랬는데 난 지금 엄청 건강해진 것 같아. 근데 너 옛날에는 무릎이 안 좋다고 나보다 더 안 좋았었잖아. 맞아. 지금은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전에는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심할 때는 누가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는 것 같이 아팠었어요. 그때 병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2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나이에 이제 관절염 진단받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근데 이 원인이 뭐였을까요? 불규칙한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먹는 건 별로 없고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무릎 건강에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내가 먹는 콘드로이친이야.
이거 무릎 관절이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서 무릎이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 그래? 꾸준히 챙겨 먹으니까 통증도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사실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팔팔주민분 건강 비결이 바로 콘드로이친이었네요. 자, 그럼 이 현재 무릎 상태는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그 검사하신 거 잘 봤는데 네네. 엑스레이 찍으신 거 보면은 관절염 2기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연세에 비해서 관절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연골도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절 통증하고 기능에 대해서 워맥 검사하신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10점에서 12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좋아져.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대로 유지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맥 지수가 낮다는 건 통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역시나 관리를 잘하고 계셨다는 걸 검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팔팔주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건 팔레트 아닌가요? 팔팔주민분 그림을 그리시네요. 그림도 정말 수준급이네요. 저는 취미 부자예요. 취미 여러 가지 하는데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많아요. 근데 취미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신데요. 화가로 활동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많이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지금 관절이 좋아져가지고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게 됐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셨나 봐요.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힘들어. 드디어 팔팔주민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무릎 스트레칭을 하시네요.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 때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굉장히 편안해져요. 맞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관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이제 팔팔주민 뭐 하고 계실까요? 뭘 지금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거 바퀴 달린 의자인데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청소하시는 거네요. 기발한데요? 저게 무릎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사실 청소를 무릎 꿇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럼 여기 너무 아파요. 이 의자를 놓고 하면은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훨씬 부드럽고 그다음에 아프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팔팔주민, 우리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진심이신 것 같네요. 네, 칭찬해드리고 싶은 만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 어서 너 온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해놨지. 그랬어. 그래 너 추웠지. 이리 와. 빨리 와. 근데 지인분과 저녁을 드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팔팔주민의 저녁 메뉴는 뭘까요? 대구탕이에요. 날씨가 추워서 친구랑 같이 먹으려고요. 대구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어서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죠. 맛있겠다. 야, 아까 우리 골골주민은 빨갰는데 이건 이제 맑은 탕이네요. 맛있게 됐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딱인 음식인데요. 저도 지금 막 배고프려고 그러는데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팔팔주민님 예전 식습관은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예전에는 맵고 짜고 막 이런 것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올라가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맵지 않고 좀 담백하고 좀 깨끗한 거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식습관도 다행히 건강하게 바꾸셨네요, 보니까. 이제 식사를 마치셨는데 뭘 가지고 오시네요? 이거 먹어봐. 아까 먹었던 거야? 콘드로이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 소는 소대로 좋고 철갑상어는 철갑상어대로 좋은 것 같아서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상어까지 해서 3가지 콘드로이친을 합쳐서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먹기 시작했지. 나빠지기 전에 챙겨 먹어야 되겠네. 88 주민분 건강 비결은 콘드로이친이었네요. 네, 88 주민의 일상을 만나봤는데요. 만약에 88 주민의 정석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오늘 딱 김정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관리를 진짜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고 무엇이 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습관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습관 하나부터 바로잡자 다짐하고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사소한 습관 하나 바로 잡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선생님. 맞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88 주민처럼 중간중간 일어나서 관절을 펴고 늘려주면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다시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 속에 고여있던 염증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단순한 몸풀기가 아니라 관절의 염증을 씻어내는 배출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대구탕 같은 식단도 정말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연골은 대부분이 단백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때 보충해주지 않으면 연골은 계속 약해지고 닳게 됩니다. 그래서 88 주민분처럼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손상된 연골을 지탱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식습관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소, 상어, 철갑상어 이 세 가지 성분의 장점을 잘 살려서 콘드로이친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챙기셨을까요? 관절 건강이 나빠지면서부터 콘드로이친은 늘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소, 상어, 철갑상어 세 가지 장점을 모은 콘드로이친을 알게 되면서 고민 없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88 주민께서 이렇게 꾸준하게 챙겨 드시고 계시는 콘드로이친 관절 건강에는 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게 바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증가하면 관절에 물이 차고 연골의 손상도 빨라져서 결국 통증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분비를 줄여주고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항염과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에 콘드로이친이 진통제와 비슷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 연구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이 88 주민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가? 네. 사람의 연골을 구성하하는 콘드로이친의 정식 명칭은 콘드로이친 황산염인데요. 주로 C4S형과 C6S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4형, 6형이라고 해볼게요. 4형은 소연골에 풍부한데요. 주로 연골의 지지력을 유지하고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어류인 상어와 철갑상어에 풍부한 6형은 연골의 재생과 탄력에 관여하고 연골 세포의 증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포유류, 어류 여기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의 장점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네요. 네, 그럼요. 특히 관절은 일상에서 항상 쓰이기 때문에 연골이 점점 닳아서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통증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연골의 부피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춰주는데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대조군은 좁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으로 연골이 손상된 동물에게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관절 부피에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콘드로이친이 보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연구에서는요, 콘드로이친을 손관절염 환자들이 섭취했더니 손 관절의 통증과 기능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조도강직 증상 역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양철의 아주 특별한 코너입니다. 정혜진 선생님과 함께 이 무릎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 체조를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은 무릎에 기름칠을 해주는 마법의 버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눈이라고 불리는 혈자리 바로 스란혈입니다.
자리에 이제 앉아서 하는 거예요? 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보세요. 그리고 무릎의 이 둥근 뼈를 쭉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쏙 들어가는 두 자리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스란혈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무릎에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란입니다. 이 스란혈을 자극해주면 관절의 순환이 좋아지면서 무릎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 양손 검지나 엄지로 이 두 지점을 지그시 한번 눌러주시면서 원을 그려주실게요. 이때 콘드로이친 쏙쏙 하고 주문도 외워보세요. 그렇지, 쏙쏙. 쏙쏙쏙쏙. 네. 누를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시고요. 기분 좋을 만큼 압박감으로 30초간 눌러주면 되세요. 이게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누르면 좀 아플 수도 있나요? 그렇죠, 아플 수 있죠. 오. 그래서 너무 세지 않게 살살 오.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연골이 자극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팔팔 주부는 지금 아프진 않으시죠?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딱 하루 1분 투자로 무릎의 나이를 되돌려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인해서 혈관 건강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우리 골골 주민분들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치의분들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셨거든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골골 주민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식습관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반찬들도 자극적이지 않아 보여요. 식탁에 맵고 짠 반찬 대신 관절에 도움이 되는 반찬들로 드시기 시작했네요. 염증에도 이제 소금 같은 게 짠 게 안 좋다고 그래서 관절에 좋은 그냥 음식으로다가 골라서 이렇게 좀 먹는 편이에요.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절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식습관 말고 또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골골 주민은 지금 운동을 하시려나 봐요. 정말 반가운 모습이에요.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네요.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고 있어요. 저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워서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마치신 것 같은데, 저거. 콘드로이친 아닌가요? 소, 상어, 철갑상어 이 세 가지 연골로 만든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가 같이 든 걸로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 같고 무릎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골골 주민분도 이제는 콘드로이친으로 관절 건강 챙기시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3주간 건강한 식단에 꾸준한 운동, 콘드로이친까지 섭취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3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 다행입니다. 워맥 지수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워맥 지수가 줄었다는 건 통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3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반갑네요. 맞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통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워맥 지수에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셔서 다음엔 꼭 88 주민으로 다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담아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 이 콘드로이친 좀 똑똑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콘드로이친은 유단백 추출물인 MBP와 함께 섭취하면 관절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드로이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00mg 정도 되거든요. 하루 권장량에 맞춰 섭취하는 것이 좋고 임산부나 수유부,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양초 오늘은 무릎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팔팔해지는 그날까지 더욱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ave me wings and halo rings and taught me how to fly.
즐거운 오asis. Play the next channel A.